카라반 같은 것을 만들 때요, 밑에 이게 바퀴를, 이게 좀 허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바퀴를 이렇게 프레임을 놓고 얘를 차 연결 장치만, 바퀴만, 프레임만 이렇게 간단하게 금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무엇이든지 온전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갖다 접이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접어가지고 차에다가 딱 뒤에다 달려 붙일 수 있는데, 이게 허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차 뒤에다 달고 다니는 필요, 물론 이제 철제 프레임에도 금속 프레임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얘를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뒤에다가 가벼운 소재를 해서 딱 달라붙어 준다는 거죠. 결합을 시켜가지고 밑에는 받침으로 받쳐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카라반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허가가 필요할까 생각이 드는데, 위에다 그냥 텐트를 설치하시든가,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서 에어 텐트를 한게, 뭐 이렇게 창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창고로 에어를 집어넣어서 동물집도 만들 수 있게, 개집도 만들 수 있게 했다 그랬죠.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 침낭 만들거나 에어 텐트를, 에어 침낭 1인용, 2용, 3용, 4용 천막 결합할 수도 있고, 뭐 에어 창문, 그 다음에 뭐저 가축 숙사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에어를 슉슉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해갖고 이렇게 만들거나, 에어 커튼을 만들어서 기존의 커튼과 결합해도 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집안에 방문했다고 창을 슉슉슉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방한 구조를 만들어 준다 그랬죠. 기존형 놀이방 매트, 어린이용 매트도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넣어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 같은 데도, 비행체 같은 데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속 구조다. 뭐 드론 같은 데 돼요. 이런 금속 구조가 이렇게 있고, 안에는 홈이 파져 있고요. 부력에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물에서 이것을 하면 부력을 만들어내죠. 이 판과 판 사이 공기 주머니를 집어넣어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부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게 싸게 드론을 제작하거나 항속거리를 엄청 길게 늘릴 수 있어요. 또는 바람으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서 피토감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내뿜거나 자연바람으로 그냥 내뿜으셔도 돼요. 환풍기 달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는 송풍기 방식으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여러 군데서 바람 빨아, 아주 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공급을 해줍니다. 이것은 드론에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 공급이라든지 원자력 또는 석유,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이렇게 모든 발전 구조에서나 연소실에 공기를 집어넣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터빈 팬이 필요 없이 제트 엔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제트 엔진을 엄청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제트 엔진 뭐 10만 원이면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몇십만 원 정도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빈 구조 없이 비행체를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공기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압을 만들어 가지고 압축해 갖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에서든 배에서든 항공기에서도 가능하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닷속에서 물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렇게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송풍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군데 바람을 빨아들이면 송풍기 이렇게 세다. 여기 있을 거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스크류 방식으로 바람을 통과해요. 통과하는 통로는 반대로 진공청소기는 한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두 군데 이상 이렇게 내뿜게 되면 진공 압력이 엄청 세지게 되는데요. 그 안에도 회전 통로를 줄 수 있습니다. 스크류식으로. 이 방식으로 진공청소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요. 진공청소기를 어떤 가정용 또는 해가지고 모터를 한 개 단 거, 두 개, 세 개, 몇 개 단 거 해가 소방용으로 해서 유독가스를 신속히 외부에 빠지게 해서 사람의 인명을 건지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것에 이런 모터를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달아가지고, 그런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모든 모터 발전기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또는 수많은 연구자석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갱이와 또 입자 구조에서, 입자 또는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발전기에서는 송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고자석을 두께 하나 들어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감아놓고 여기서 송전선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표복 없이 대중선입니다. 자동차 움직이면서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이 돌아가면 전기가 자동 생산됩니다. 이거를 원자력 발전이나 석유 발전,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이렇게 해서 모든 태양열이나 태양빛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걸 돌리셔도 돼요.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제가 이렇게 돋보기 방식으로 오목한음을 파면 빛이 중복되어서 이거를 수만 개도 돼요. 그래서 수없이 비치해가지고 이거를 밑에 물을 가열해서 전기 발전에 들어가거나 열 발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난방을 하거나 해서 뭐 금속 구조 안에 제가 이렇게 선풍기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금속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금속 통로를 수십 개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회전 스크류 방식 공기가 들어가고요. 그 금속 통로를 통과하면서 바람이 시원해진다. 길면 길수록 더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냉매 물질을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을 결합하면 더 시원해진다. 여기다 부직포망 하나 달아가지고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도심에 수만 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인다. 부직포망이 있다. 거기서 팬, 선풍기 팬처럼 팬이 있다. 그래서 도심 공기를 수만 개, 수십만 개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한 개당 한 10,000원도 안 들 듯. 네, 10,000원 정도면 납품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00원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헤이트 홈쇼핑에서 무슨 고기 냄새 후드로 사용하시던데 이거 하시면 고기 냄새 잡는 후드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공기 정화, 공기 청정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직포만 걸어내는 식입니다. 이게 이게 바다나 또는 이렇게 강물 같은데 양시장 같은데 수질을 청화할 때는 여기다가 금속망을 달아가지고 금속망이나 부직포망 달아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찌꺼기 걸러내고 부직포망을 통해서 물을 섬세하게 걸러내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부직포망 얼마 합니까? 한 장짜리도 괜찮아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다가 또 좀 시원한 바람을 냉장고나 이렇게 뭐 어떤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죠. 시원한 바람을 좀 더 불어주면 이런 데가 좀 더 시원해지겠죠. 에어컨, 냉장고, 냉풍기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냉각이 필요한 장치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 시원하게 해서 냉각이 엔진열이다 무슨 열이 발생하는 냉각 것을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는 냉각이 필요한 곳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거기 있는 더운 공기를 신속히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뿜는 이런 냉각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로 컴퓨터 위에다가 환풍기 팬을 달아서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뿜거나 또 하나의 팬을 달아서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내뿜거나 또는 환풍기에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서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안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환풍기 만드실 때 이 기술 쓰시면 되겠어요. 환풍기에다가도 부직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어요.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금속망이다 그러면 여기 금속으로 돼 있다 이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선풍기하고 연결 없이 금속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수십 개나 수백 개의 물이 통과하거나 이게 더운 공기가 통과할 수 있다. 공기가 그러면 거기를 가열을 해줘요. 석유, 가스, 원자력, 뭐 이렇게 석탄, 뭐 이런 그다음에 화력 그렇게 화목난로 상관없이 가열하면 물이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회전은 이걸로 회전 방식으로 통로는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금속을 가열하면 그는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갠다.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갠다. 그러면 금방 데워진다의 기술입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정수기에도 사용하거나 전기 온수기로 사용하거나 가스 온수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물을 작은 단위로 가열하면 짧은 시간 내에 팔팔팔 끓는 물이 나온다. 되게 속도가 좋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태양빛으로 이런 것을 오목간홈을 파서 수만 개나 몇십 개나 몇백 개 설치해가지고 위에서 하늘에서 군사 무기를 밑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우디나 뭐든 중동 또 아프리카나 기타 어디 호주 같은데 태양빛이 가능한 데서 받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하거나 음식을 데우거나 난방을 하거나 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싼 방식으로는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하거나 근데 이런 방식이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전기 발전을 하고 그 뜨거운 물을 데운 거를 나중에 한 탱크로 옮겼다 그러면 야 그렇게 왔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살짝 끓여주기만 합니다. 살짝 끓여서 전기발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전기발전기나 모든 발전기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구자석을 두께 높은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해준다. 또는 거기다가 송전선은 전기선 아닌 구리선이 대중소다.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한다. 송전선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에다가도 할 수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원자력 발전에서도 어떤 그 화력, 뭐 이렇게 원자력이나 체코 원전에서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개를 물통을 가령 이렇게 사실 원자력이 제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석탄과 석유가 좀 비싸긴 한데 기존의 원자력 발전에서도 어떤 막대기 방식으로 하니까 불을 꺼뜨릴 수가 없는 건데, 그럼 화력이 워낙에 세서 가루나 입자, 원자력인 뭐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루나 입자, 또 이게 또는 그 액상 또는 증기 형태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것을 가열해서 태우면 되는데, 그때 이제 뭘로 하냐면 석유로 태울 수도 있고 석유로 태우는 데다 거기를 좀 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석탄으로 태우는 데다 거기다 뿌려주지. 방사능 영역은 좀 없으면 괜찮고요. 뭐 가스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소산소를 수소산소를 따로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따로 통을 만들어 섞어주는 거예요. 쓸 때만 폭발하지 않게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루나 입자, 이렇게 액상, 증기 구조를 넣어주면 작은 단위로, 이 솥 단위로, 자 이만한 솥이다. 그러면 금방 얼마 안 되겠죠. 그것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솥으로 옮겨서 살짝만 가열을 해주고 거기서는 그 다음에 전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면 그렇죠. 그 모듈로 하니까 뭐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0개짜리, 10,00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 가열할 때 여기서 이렇게 삼중바닥, 얇은 놈, 중간 놈, 두톤 놈이 안쪽으로 들어간 삼중바닥이나 네중바닥을 밑바닥이나 양 옆에도 설치해서 여기서도 가열하고 여기서도 가열하면 동시에 빠르게 데워진다는 거죠. 이해를 가시죠? 이런 식으로 보일러 물통을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전기 탱크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물을 가열을 해서 이것을 수백 개나 작은 10개에서 데워서 한 탱크로 옮겨준다. 또는 100개에서 물을 데워서 한 탱크로 옮겨준다. 그럼 되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물을 가열해도 되잖아요.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뭐 전기로 돼도 되고요. 태양빛으로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걸 한 군데를 먼저 살짝만 마저 끓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통로로 움직일 때 열이 식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통로가,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 통로는 이렇게 오목가놈을 파서 이렇게 평판 오목가놈을 파가지고 열이 오목거울처럼 열이 안쪽으로 반사복사하는 구조의 통로를 만드는 거. 이건 물통 구조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보온병의 구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을 주방 냄비처럼 해서 만들어셔도 돼요. 주방 냄비처럼, 주방 냄비 끓일 때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양옆으로 이렇게 이게 그죠? 종이박스 골판지, 플라스틱 박스 골판지로 사용하거나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행체 금속으로 사용하거나,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물 같은데 부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배에 이렇게 부력을 만들어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금속 보조가 아니더라도 이런 원리로 만들 수 있어요. 부력이 상당해진다고요. 드럼 같은데 이거를 장착하거나 안에다 공기 주머니를 장착해서 공기를 넣다 뺐다 하면서 상속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되게 짱 괜찮죠. 이렇게 해서 통로는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가열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 방식으로 원자력을 두산이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다. 여기다 어떤 발전기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료자석을 두께 틀린 여러 겹 수십 개 대형토를 넣어주거나, 여기다가
구리선, 감기는 구리선에다가 이게 홈을 이렇게 좀 두텁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터운 부분 넣어주면 이게 카펫이다가 돼요.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구조가 된다 그랬죠. 이게는 뭐 반도체 회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선도 이렇게 만들거나 통신선을 이렇게 광섬유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은 전기선에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데 파워를 굉장히 유선 안에서 주파수로 공급해서 A사 레이더에서도 쓰게 되겠고요. 모터 직전에서는 공급을 해가지고 파워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합쳐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또는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을 2개, 3개 배치해도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구리선 이렇게 짧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지금 덜하긴 하나 약간 왔다 갔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터 직전에서는 이걸 공급한다. 테슬라는 전기선을 앞뒤로 이렇게 교류 쪽으로,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어디에나 다 쓰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전자석에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또는 연구자석이 보통 그 전자석이 안 들어가는데요. 연구자석을 추가로 넣거나 연구자석에다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같은 데도 들어가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거나 연구자석에 배치되거나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안에는 입자나 가죽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또는 연구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가지고 그것을 파워를 업시키는 이런 그 콘덴서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몇만 개 모듈로 만들거나 몇천 개, 몇백 개 모듈로 만들어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 생산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작은 단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구조, 회전축 돌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업된다는, 그거는 이제 콘덴서로 사용할 수 있거나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흑연 배터리인데 자동차 응급제 하나로만 2차전지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론을 따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전지로도 할 수 있고 일반 배터리 그 응급제 하나 흑연 배터리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모듈로 만들어 여러 개로 연결하면 되죠. 뭐 이렇게 지금 용량이 각각 틀리겠죠. 많이 연결하면 많은 전기를 축적하게 되는 거. 여기다가 5개짜리 모듈로 있다 그러면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겉에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각각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3개에서 4개에서 5개 갖다 할 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격벽 처리해서 구분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도 동일하게 현재 5개에서 10개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흑연 배터리에다가 흑연 배터리가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런 데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 개 수십 개 넣어가지고 이것을 뭐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 축적조로 가져가는 그런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건전지도 탄소봉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 가루에 대중소로 만드는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됩니다. 아연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산화탄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파워업이 되는 건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연구자석과 코일을 넣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소봉에다가 연구자석 코일이 들어가서 전기를 마저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지가 여기도 있고 이게 카페시다가 되는데 그래서 전류방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이쪽에다 나오면 이쪽으로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 꼭지가 자동차 양극재,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 양극 음극에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갖고 그 안에 배터리가 각각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구슬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선을 여기 2개가 있다. 꼭지 여기 2개 있다 그러면 전기선 여기 2개 있다. 이것은 전기선이 2선이 똑같은 굵기의 선이 두 선 연결되는데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고 이쪽은 2선을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나온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고 이쪽은 2선을 연결하면 이쪽으로 바뀝니다. 또는 이석을 이쪽 한 선씩만 연결했다. 한 선씩 이쪽은 업부 시키고 이쪽은 온 시키면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돌려지고 이쪽을 업부 시키고 이쪽을 온 시키면 이쪽으로 방향이 돌려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건전지나 배터리, 뭐든 자동차 연료지, 납축전지, 파워뱅크 상관없이 여기다가 약간 절연 피복, 뭐냐면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해도 이게 방전이 잘 안 된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마더보드나 어떤 이런 기판에다가 이런 절연 구조를 주면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고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낸드 플래시나 어떤 뭐죠? 그 낸드 플래시하고 HBM 할 때도 적정할 때도 여기서 절연 피복이 있으면 이것은 서로 전기를 많이 보존할 수 있고 수백 10개 100가닥 묶여놔도 그렇게 전기가 크게 열이 옮지 않은 것 피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사실상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피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반도체. 그럼 이제 열이 전염이 안 된다는 기술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 중에다 곰팡이 살균제를 첨가해서 코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류방수제, 유리석연 코팅 예산은 유리망 코팅제나 그런 거 코팅을 주거나 기타 다른 소재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직 관통 기술을 제 거를 쓰고 계신데, 그래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상류에서 하류에서 다시 상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통 구조로 해갖고 계단식으로 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파이프를 중간에 넣고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나와서 위로 올릴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3D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전기 파이프, 그래서 파이프 안에 전기선을 넣거나 이렇게 통신선을 넣어갖고 할 수 있다. 그거를 쓰시더라고, 무단으로. 그래서 이건 제 기술이는 전 돈 내셔야 되는데요. 절연 피복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이 적층하는 기술로 사용하셔도 그것도 제 기술이다. 또는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망구를 넣어서 제조하면 내열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단원 구조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유리 기판이라든지 다른 기판에 수평탄을과 수직탄을 넣어서 전기선 통선을 거기다 넣어주고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럼 뭐 단가가 되게 싸게 제작이 되겠죠. 단단하게 접합이 되고, 프라시트 창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간다 그랬죠. 빛의 투과대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프라시트 창하고 유리창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고무판 접착, 또는 금속 접합, 또는 서로 고무판과 금속, 또는 고무판과 플라스틱 접합, 또는 플라스틱 접합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닐 접합이나 종이 파스 접합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물놀이용 매트 접합, 뭐 천 접합, 그다음에 피혁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인조가구과 천연 가죽들 접합, 모든 접합 구조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열재라든지 단열벽지 접합, 여기도 스티로폼 접합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스티로폼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되 비닐을 넣어서 하거나 단열재를 추가로 그 안에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열을 반사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의 단열재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열재나 단열벽지 안에도 비닐이 여러 겹 들어가거나 구조용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나 여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기타 단열재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폴라폴리스 소재자가 불연 처리하고 방습 처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넬의 형태로 만들어서 기타 다른 섬유도 된다 그랬죠. 그거를 갖다 부착 형식으로 타일식이나 이렇게 판의 형식으로 해서 보온재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유리섬유를 대체한다고. 유리섬유도 그러면 기존에 판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유리섬유 판으로 만들어서 가루가 흩날리지 않게 하는 유리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판에 타일이나 판의 형태로 만들어 부착식으로도 참 좋을 텐데요. 또는 그걸 케이스 안에 넣어주면 가루가 흩날리지 않는데 비닐이든 어떤 케이스 안에 넣으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폴라폴리스 소재라든지 기타 섬유를 이렇게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약간 유연한 소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온재로 사용하거나 단열 벽지나 단열재하고 결합한 구조, 스티로폼과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고보드나 합판에다가도 결합해 줄 수 있고요. 석고보드 합판에다가 스티로폼을 부착을 아예 시켜가지고 이렇게 판의 형태로 나면 가고 되게 편리하겠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스티로폼 석고보드를 합판했다 기타 단열재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하면은 꼭 작업자가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열 벽지나 이런 데도 또는 장판 것들도 홈을 파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거나 위쪽으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겉으로는 평판이고 위에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옷 같은 소재에도 천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텐트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건축용 판넬로 만들었는데 실내 판넬이든지 어떤 판넬로 만들어서 안에다가 겉으로는 평판이 안에 또 홈을 파서 냉기나 열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에도 할 수 있고 합판 구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열벽지도 그러면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저기해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을까요? 단열재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단열재 시장 굉장히 큰데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일반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이렇게 불에도 배불에 잘 부탁합니다. 접합 기술은 제겠죠. 원천 기술은 저고 응용 기술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사방대 물놀이용 매트도 사용하거나 이종의 것을 접합시킬 때도 사용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은 저라는 거죠. 응용할 때는 수십만 군데 있겠죠.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에다 굵기가 들인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증기 발전할 때도 석유,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또 원자력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쓴다. 거기 터빈 회전편에다가 이렇게 해서 오목관음을 파주면은 굉장히 회전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제트 엔진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일반 이렇게 선풍기 팬인데 이것도 일단 선풍기 팬과 기타 프로펠러 팬 모든 데도 다 되는데 홈을 파주면 이렇게 길쭉하게 파셔도 되고 홈을 파주면 이렇게 바람이 부딪히면 되게 시원해지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항공기 프로펠러, 어디 프로펠러 수중에 어떤 물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 한풍기도 그렇고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부딪히면서 그런 홈을 파주면 터빈 구조에도 쓰시면 하나의 모터 회전축에 여러 개 사이즈가 틀린 또는 사이즈가 같은 프로펠러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럼 되게 파워가 세지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모트론 같은 데도 달아놓거나 헬리콥터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작은 날개를 달아 그래서 파워만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배에도 달아는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비행체 같은 데는 밑에 하나 동체에다 달아놓고 동체에 숨기고 수직이 청력 위에서 위에다가 동체에다 숨겨가지고 쭉 뽑아 올릴 수도 있고 타타타타타 돌린 다음에 다시 내려 수직이 착륙에 사용한 공중정지할 때 사용합니다. 날개를 접어서 들어가고 움직일 때는 위기선에도 적용하거나 공기부양장 같은 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뒀다가 다 접었다. 그죠? 좋죠. 무게를 추가로 들어올리면 배 같은 데는 밑에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부력을 만들어내고 공기부양장이나 배 같은데 이렇게 좀 사족보행 로봇 같은 데다 사족보행 로봇에다 이렇게 딱 뽑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언덕배기다가 탁 뛰어 올라온 닭처럼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뭐로 계단에 이렇게 탁탁 올라가면 탁 뛰어 날아가서 가면 되지. 그죠? 이 파워만 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다른 로봇에다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날릴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냥 그 닭처럼 뛰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점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어쨌든 자동차가 연료가 뭐가 됐든 석유로 달리든 가스로 달리든 전기로 달리든 회전축 돌리면 회전축에 있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 놓는다.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겉에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다. 크고 작은 연구 자석을 같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회전축이 돌아갈 때 전기 생산된다. 전기선의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그럼 자동차 돌릴 때 위에다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서 이런 작은 회전축이 3개짜리 있다, 4개짜리 있다. 돌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집안의 조명판으로 집안에 조명이 있잖아요. 그 태양 전지판 넣고 이것을 이 회전축이 5개짜리를 돌려도 전기 생산되죠.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들인 구리선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여러 개 수십 개 형태가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 되게 괜찮죠. 또는 거기다 풍력 발전기처럼 해서 자동차 위에다 달아가지고 물에다 띄워놓으셔도 되는데 물에다 띄워놓으셔도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풍력 발전기를 잠궈 넣어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도 돌아가요. 그래서 전기는 생산됩니다. 이것을 바닷가에 5m, 10m짜리 만들어 전기 생산하거나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것을 여러 개를 통해서 회전 구조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합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물의 방식으로 어느 쪽으로 돌아가든 전기는 생산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천 개 띄워놓고 전기 생산해야 되겠죠. 야외 캠핑용으로도 이렇게 막대기 딱 꽂아놓고 있다 보면 바람이 불 때 전기가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시내가에 같은 아니면 건물 같은 데 띄워놓으면 제가 전기 생산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서 KIER에서도 이런 데도 이게 쓰지 말라 이게라는 것을 이렇게 KIER에서 태양전지를 제 거를 쓰시던데 보시면 태양 전지판이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구리도 알루미늄판 돼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대중소 해가지고 넣어줘요. 그 다음에 구리 액상을 덮어줘요.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돼요. 이것을 이거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전기선은 이렇게 구리선이 대중소고 전기를 걸어줘요. 그러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태양에게 전기로 전환된다고. 이거를 갖다 KIER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YTN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28개 광고를 내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 내고 있고 주한미대상과 서울 그다음에 오시락 관광청도 하고 있고 전부 출연기관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 YTN에. 그래서 세계 최초라고 하는 그런 현미경에다가 레이저 빛을 조사해가지고 밝은 화면을 얻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이런 CCTV나 모든 화면 구조에서 우리가 자동차 전조등 밤에 안 볼 때 빛을 보내서 이쪽으로 반사되는 빛을 보지 않느냐. 그럼 대낮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운 카메라나 모든 망원경이나 모든 현미경 구조에서도 빛을 그쪽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대낮에도 보강해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쪽을 빛을 그쪽 방향으로 보강을 해주고 빛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환한 화면을 받는 그 기술을 세계 최초로 하시더라고. 제 기술인데 어이상실 제 기술이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납축전지도 제가 이렇게 납축전지나 기타 배터리에다가 스마트폰 충전률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충전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끊는 그래서 과열을 방지하는 이런 기술을 과충전을 방지하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에서 박람회 자기네가 개발했다고 세계 최초라고. 진짜 어이상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세계 최초라는 게 제 기술이 다 들어간 게 꽤 많아요. YTN에 제 기술이 하면 한 70개도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출연 기관에서도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 이게 광고가 아니라 이런 제 기술이 무단으로 많이 나와. 지금 채권 운전할 때도 제 기술 쓰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남의 기술 갖다가 쓰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태양전지판으로 여기서 태양전지판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엄청 높아진다 그랬죠. 기존의 태양전지도 약간 어떻게 구리레드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안 걸어주면 안 되죠. 잘 전기 생산이.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것은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막대한 전리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유도를 한다. 이쪽 전력층이 강할수록 그렇죠. 유도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력을 걸어주면 태양이 전기가 생산된다. 이 기술을 KIR에서도 쓰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바닷물에다가 금속판, 뭐 구리판도 되고 알루미늄 다른 것도 되는데, 그래서 전기선을 연결해서 동일하게 전기선의 구리선은 대중소, 그 판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여야 되는 게 안에 그 알갱이 구조로 나노 구조로 돼 대중소 이렇게 구리를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전기가 엄청 생산되고 수소산소도 생산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전기를 걸어줄 때는 풍력이나 이런 태양빛으로 전기를 해서 그걸로 돌리면 공짜 전기가 되는 거죠. 쓰시면 전기술이에요. 이런 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처럼 파가지고 이렇게 수천 개의 밑을 다 태워버리는 군사무기로도 들어가고, 물을 끓여가지고 방송과 반사판처럼 홈을 파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싼 버전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뜨거운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을 해서 물을 가열해서 전기 발전하거나 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해수 담수화 기술로도 사용된다. 해수 담수화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는 이렇게 담수를 얻고 소금은 갖다 팔면 되시죠. 뭐 이게 저기 뭐죠? 이게 선박 같은데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뭐 태양빛으로 조사를 하든지 왔다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물은 담수로 거두고 거기서 거기 소금 좀 첨가시면 담수를 먹어도 돼요. 네. 저기 뭐 중류수 되게 비싼데, 네, 그렇게 중류수로 파셔도 되고, 그렇게 아프리카 같은데 물 나쁜데 이렇게 태양빛이나 이런 공짜로 해가지고 물을 가열해서 담수를 얻고 다른 끓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화목난로 같은 이런 걸로 끄신 방식 하셔도 되죠. 그래가지고 물은 얻고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열해서 먹으면 세균 같은 것이, 위생충 같은 게 좀 없죠, 미생물이.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제가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목적별 필터를 넓게 펼치자. 5개도 10개도 한꺼번에 뭉쳐서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정수기가 싸게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정수기자 YTN에 소개돼가지고 정수기를 똘똘 말아가지고 아니 똘똘 말으면 표면적을 넓힌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똘똘 말으셔서 물을 정수시키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물을 정수하거나 해수 담수화 필터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담수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쓰시면 공기 필터로도 삼성에서 공기 필터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표면적을 넓혀서 하시던데, 삼성에서 쓰시더라고요. 하시지 마세요. 왜 남의 기술을 그렇게 무단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적별 필터를 여러 개 넓게 펼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하면 되게 싸게 제작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정수기 만들 때도 그렇게 하시면 휴대용으로 만들어도 되고, 네네. 정수기 같은 거나 물 끓일 때 아주 이렇게 전기주전자 중고산 이만한 게 1리터짜리인가 뭐 8,500원 합대다. 그래서 만원에 샀나 8,500원. 거기 수입업체에서 한 4,000원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끓여주면 되게 빨리 끓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만하게 만들자. 이만하게 전기주전자를 미니로 만들. 그거를 5개, 10개 모듈로 만들면 물이 빨리 끓어요. 그 정수기로 그걸 공급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난방으로도 해도 되겠네. 이렇게 그런 물을 권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 10군데에서 끓여서 한 군데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한 군데로 물통 모아서 돌린다. 거기서도 추가로 이렇게 나쁜 물이 나오면 약간 거기 살짝 가열하는 구조나 가열하지 않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선월 펌프를 돌린다. 난방과 온수를 분리해서 집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온수를 이렇게 산방배부 때문에 고장 많이 나니까 이것을 난방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주전자 같은 것이나 뭐 그걸 가스로 데워도 되나 전기주전자 싸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다 도시가스에서 물 데워서 여기다 부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냥 도시가스에서 물 끓여서 부으면 그 따뜻한 물이 되어서 그냥 순환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죠. 굳이 전기주전자에서 가열 안 해도. 그래서 그 데워서 하면 이것은 살짝만 가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돼지꼬리 땡땡이가 이렇게 있다. 금속이 그러면 그거를
금속을 통해서 가열한다 그러죠.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이에요. 한 개 있잖아요. 여러 개를 상중하로 배치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동시에 가열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가열을 하셔도 된다. 전기 온수기로도 되고 가스 온수기로도 되고 그런 방식으로 작은 단위로 가스 온수기에서 이만한 끓이 이런 거 끓이면 엄청 빨리 끓죠. 그거는 원리가 뭘까요? 네,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금속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금속망 수십 군데 이렇게 금속망을 통과해서 바람이 통과하면 시원해진다. 거기다 이제 냉매 물질을 결합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그런 관을 공기가 통과하면 시원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회전 통로를 통과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다 이제 부직포망 하나 넣어가지고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차가운 바람을 아이스크림 만들 때 냉풍기처럼 차가운 바람을 씌워주거나 해서 그것을 좀 더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안에 공기 순환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공기를 잘게 쪼개서 차갑게 만들어서 순환을 시켜주면 엄청 차갑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아, 공기든 물이든 작은 단위로 쪼개면 금방 차가워지거나 그것을 가열하면 금방 데워질 수 있구나. 금속이다 합시다. 금속이 통하니까 안에서 공기가 통과하거나 물이 통과하는 또 석유를 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 다른 액상 다 끓일 수 있어요. 여기서 공기가 통과하는 수십 개의 통로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는 회전 통로는 좋아요. 이게 스크류. 거기다 오목한음을 파줄 수도 있어요. 오목한음 안에도 파서 오목골처럼 냉기나 열기를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계 히터기 시장 엄청 크죠. 여기다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열기나 냉기를 증폭할 수도 있어요. 조명 반사판에도 이렇게 오목한음을 파서 냉기를 증폭하거나 일반 금속판 아니더라도 오목한음을 파갖고 집안에다가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고 안에는 오목한음을 파서 냉기나 열기를 반사 복사해서 건축용 어떤 판넬로 집안의 벽체 판넬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밑에 바닥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공기나 물이 액상이 통과하는 통로관으로도 삼을 수도 있다. 오목한음을 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단위로 이렇게 모듈로 끓여주면은 되게 빨리 끓여진다는 거죠. 물은 이제 큰 단위로 끓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작은 일꾼을 10개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이것을 쪼개서 빨리 끓이면 한 군데 모아지면 큰 물도 만들어지고요.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서 금속통이 있고 안에는 금속 공기나 이렇게 물이 통과하는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금속 통로가 있다. 여기다 석유 방식, 가스 방식, 석탄 방식, 원자력 방식, 태양빛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오목한음을 가열을 해서 뜨거운 물이 콸콸콸 빨리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m짜리, 10m짜리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m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바로 공급을 해버리면 이게 통로감 필요 없이 그거 자체를 가열을 해버리니까 가열을 해갖고 전기발전에 하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이나 석유도 끓일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끓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원리는 공기든 물이든 작은 단위로 쪼갠다. 그래서 가열하면 되게 빨리 가열이 이렇게 끓여진다는 거죠. 이것을 양식장에도 쓸 수 있고 그래요.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차가운 물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석탄 발식이든 원자력 발식이든 석탄 방식이든 물론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뭐 태양빛이든 이 자동차 회전축처럼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서로 굵기가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뭐 연소실에다가 뭐 수소 가스가 들어갈 때 석탄도 들어가든 가스 석유가 들어가든 이제 회전축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해서 전기 방식으로 돌려도 되고 회전축 돌려서 굵기가 들인 구리 선달은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감아놓는다. 또는 거기에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이렇게 하시면 송전선을 많이 넣으면 전기 많이 생산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원자력 발전할 때도 이렇게 사실 원자력이 뭐 필요했을까 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피폭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모듈 단위로 하는데 꼭 필요했을까요?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원자력 같은 거 비행체에게 실어가지고 원자력 막대 방식이었던 그 원자력 발전이 아니고 가루,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한 개나 두 개 또는 세 개를 결합해서 이것을 가루나 또 입자 또는 그 액상, 또 전기 구조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열을 해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기소를 일단 수소산소를 넣을 수도 있고 석유에다 결합해서 석유로 이제 석유에다 넣고 그걸 좀 첨가시키거나 이것이 주가 되고 석유를 좀 첨가시키거나 불소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네. 휘발유가 됐든 뭐가 돼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작은 단위로 그러면 물통을 우라늄 원자력 발전, 석유 발전, 석탄 가스 발전, 발전 구조가 있잖아요. 작은 단위로 이렇게 물통을 끓여서 수백 개다, 수천 개다. 그래서 하나로 옮겨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전기 발전을 하시면 제기소리를 움직이는 통로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이 움직이는 통로는 이런 식으로 오목가름을 파서 열기를 안쪽으로 보호하거나 이거는 가스관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가스관이나 기타 액상의 형태일 수도 있다. 쓰시면 이런데도 가로 세로로 해서 금속을 배치해서 압력을 견디는 비행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배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러 같은 데도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필요한 이것이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수소 탱크나 수소관, 가스 탱크나 이런 데도 들어가고 배 같은데 LNG 운반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유리석연 코팅해서 유리망코를 넣어서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해서 유리망코를 넣어서 가스관, 가스 탱크 만듭니다. 여기서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해가지고 두터운 놈 쪽으로 열이나 전기가 이렇게 그 열이나 냉기가 전기가 증폭이 된다 그러죠. 압력밥솥 같은데 이렇게 삼중 압력밥솥이다. 그러면 삼중 바다 이렇게 여기에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해서 이것을 석유로 가열을 하든지 가스로 가열해서 석탄으로 태양빛으로 가열을 하든지 원자력으로 가열을 하든지 연료가 뭐가 됐든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빨리 끓어요. 모듈 단위로 이걸 100개 만들어서 한 군데 전기 탱크로 옮겨서 전기 발전해요. 하시는 기술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원리는 공기나 물, 이런 기타 액상을 끓이거나 또는 시원하게 만들려면 작은 단위로 쪼개라. 그것을 하나로 합해주면 큰 단위가 된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채권 운전 납품할 때 절대 두산이든 어디든 한수원이든 제 기술 쓰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수십 개의 광고를 내셨는데 9월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주한미디어 상하스 오스레 관광전 대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하지 마세요. 혹시 가정적으로 제 생각에 들었으면 그것을 각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정보기관도 있고 이렇게 키보드로 돈을 찍어서 자기네들이 국가산업을 키우기를 원한다.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 기술을 일단 제 기술은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국가산업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데서 자기네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웃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죠? 네. 다 보는 데서 만든 무슨 헛소리 하는 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억지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방송가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일치하지 마세요. 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전화 연락 받으면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저한테 공무원이든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기술을 팔 때 그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선의를 갖고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선 전 세계 어디선가 만약에 제 기술을 이론적으로 가상적입니다. 뭐 실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기술을 안다면 거기서 각자 다 만들 텐데 그 사람들 내가 막 100만 사람들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가상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다 설득하고 다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기네들이 주장해도 자기네들 기술이 될 수 없고, 제가 공개를 해버리 공개 기술을 써버리면 그렇죠. 모든 게 무산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익을 봐야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키보드 찍어서 통화를 공급하니까 다 빚은 지워버리면 되거든. 키보드로 제로를 만들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안 봐도 10분에 30분 간격으로 낼 수 있어. 자기의 국가 산업을 반드시 키울 거다. 반도체부터 가전까지 해서 자동차까지 그 부분 갖다가 조립만 하면 되는데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단시간 내에 모든 산업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 그렇죠. 납품할 데가 없어요.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 구조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 통화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이것을 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술은 군사적인 우위도, 더 이상 압도적인 우위도 이런 것도 사실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갖다 가루나 입자, 액상, 증기 구조로 해서 비행체 연료로도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비행체 연료, 방사능 염려가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군사적인 거는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자동차 같은 데나 배 같은 데, 자동차 또는 항공기 같은 데 어떤 석유 방식이다 움직인다. 석유에다가 수소산소를 한동 탕을 갖고 다니면서 불안가스죠. 불안가스는 2대1인데 약간 고화력이 일어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이것을 석유를 태우면 훨씬 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럼 자동차에다가 수소산소통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산소통만 넣는다고 합시다.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뭐가 됐든 가스가 됐든 산소통을 넣어서 추가로 같이 섞어져서 연소실로 보낸다. 배도 그렇게, 배는 수소산소 공간이 널널하니까 수소산소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불안가스는 화력이 세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되면 완전 연소이라고 매연도 잘 안 일어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면 이론이 이렇게. 그래서 불안가스는 2대1이지만 거기 매일 필요가 없다. 산소를 그보다 조금이라도 저축하면 0.002, 2대1, 2대2, 수소의 산소이잖아요. 산소를 1.2, 1.3, 1.4, 수소의 산소의, 수소의 산소 7 이렇게 해도 현재보다 산소가 많은 어떤 형태의 숫자, 그것도 다 제 기술이다. 산소를 높이면 그것들 더구나 이렇게 약간 추가로 온도를 데워주는 공간이 있으면 연료 휘발유가 됐든 석유가 된 연료 데워주고 수소산소도 이렇게 약간 데워져서 섞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급하자면 더 완선 연소가 일어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뭐 비행체에다가 서로 굵기 같은 회전체를 어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회전체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전기선이나 구리선이 대중소,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개 없던 수십 개의 형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피복 없이 전기를 생산해서 그 프로펠러 돌려서 우주 항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엄청나게 고속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의 프로펠러에다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프로펠러 안에 숨겨있다가 밖으로 꺼집어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주 항해할 때 도움이 되거나 바닷속에서도 가능하다. 바닷속에서도 무한 잠수죠. 네. 또는 바닷속에다가 어뢰나 기뢰 같은 데다가 플랫폼 달아갖고 할 때 프로펠러 방식과 결합도 하되 약간 초공동 어뢰처럼 이렇게 분사 구조를 바닷속에 해가지고 어뢰나 기뢰를 부딪히는 그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뢰는 이제 그 근처에서 쏘면 되고 기뢰는 부딪히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전파로 언오프하거나 깨울 수 있고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디 위치를 갖춰주면 거기를 돌진한다는 거죠.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원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400개씩 몇 주도를 만들고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전자 생감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 언오프 시키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이렇게 하죠. 시간 지원 방식 5초, 10초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다시 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전파로 각각 기능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서로 다른 전파나 각각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폭약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장애 가중소로에서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우라늄2는 플루토늄의 분말이나 액상 증기 구조를 안에 캡슐로 넣어주거나 단독으로 가루 구조로 넣어줄 수 있다. 하나 넣거나 우라늄 하나 또는 우라늄 플루토늄, 우라늄 프로륨 또는 두 개나 세 개를 같이 결합해주면 파워가 세진다는 게 그렇죠. 지금 핵 협약 같은 게 사실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위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폭약 구조에도 넣어주고 장애 구조에도 넣어줘서 사정거리를 엄청나게 날아가게 할 수 있다. 뭐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 이런 것들다가 이렇게 어떤 그 전파 방식으로 해서 언오프하고 끌 수도 있고 꺼서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한폭탄을 둬도 되는데 시한폭탄 넣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되게 대전차지는 대인지뢰. 그럼 일반 박격포탄이나 슈리탄에다가도 시한폭탄 타이머를 두거나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언오프 시켜서 터뜨릴 수 있으면 너무 놀랍죠. 기타 다른 폭탄 구조, 항공폭탄이라도 자주포탄, 어떤 탱커포탄 할 것 없이 이런 구조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동시에 만약에 타이머를 넣어서 동시에 터뜨리거나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동시에 터뜨리면은 뭐 포탄을 일단 딱 낙하를 시켰다 그러면 동시에 터지면 위력이 엄청나겠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RC카 같은 데에다가 또는 이렇게 소형과 상용 드론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좌표 입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용 드론이나 이게 RC카 방식으로 폭탄 배달, 수류탄이나 폭탄을 달아서 탱글 진지를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요. 카메라 인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제가 집안에 원형 진공청소기에 카메라 달아서 지가 알아서 가로 세로도 집안을 촬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가로 세로도 좌표 위치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RC카도 만들거나 드론도 만들어서 동굴든지 입체면 안 부딪히게 움직일 수 있는 지가 스스로 이동 경로를 찾는 군사용 드론에도 가능하고 폭탄을 배달하고는 그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타이머를 슈리탄이나 이런 박격포탄에 둘 수 있거나 전파로 터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전파를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의 설정을 따라 적군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렇게 터뜨리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발견하는 순간 작은 드론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아갖고 사람에게 달라붙고 야간 작전에도 가는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탑재해서 사람 터뜨려주면 한 10만 원대 드론으로도 수천만 개, 수백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달라붙는 전쟁은 너무 쉽습니다. 자동 전쟁으로 하니까 자동으로 제가 인식해서 사람이 달라붙어 버리면 터뜨려져 버리는데요. 너무 쉽죠. 하시면 저기 되겠어요. 집안에 있는 그 TV 리모컨도 같은 전파라면 3층에 있는 것을 3층에 있어도 1층에 있는 걸 조정할 수 있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TV 조작하고 하나는 조명 조작하고 하나는 뭐 가전 조작하고 하나는 로봇 조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서로 다른 전파로서 각각 호출을 해가 송수신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기기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블랙박스 같은 데다가도 워키토키 장치를 두거나 인터넷망으로 해서 이쪽으로 또는 현관문 비디오폰에도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의 인터넷망 연결해가지고 회사 나가서도 저거 통신하거나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여기서 블랙박스가 차량 파손하고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는. 그래서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야 왜 내 차 부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카메라에서
범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딱 포착해서 자동 찍는, 자세하게 찍는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CCTV에도, 현관문 비디오에도, 기타 다른 카메라에도 이 기능을 주실 수 있어요. 공공 CCTV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자동으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에서 얼굴을 찍는 이 기술을 공공 CCTV에 쓰시면 안 된다. 112도 그렇고 지자체가 됐든 이 기술도 쓰시면 안 됩니다. 현관문 비디오폰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그 위치를 이렇게 그 카메라 렌즈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폰 같은 데도 CCTV 연동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동해서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차로 이렇게 여기서 전면으로 보고 이게 여기다 위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측면으로 보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다른 것도 쓸 수 있겠죠. 다른 데서 쓸 수 어차피 그 디스플레이 장치 있으니까 저장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회사 가가지고 인터넷망이나 어깨통신만으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중 통화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얼굴을 착각 촬영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쓰시면 이게 클로즈업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을 확대해가지고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가 또 있다. 우리 집에 디지털 키 이렇게 번호 드나들죠. 그래서 키 방식으로 잠그고 가서 회사 가면은 이게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고요. 키를 열어야 좀 비밀번호 통한다는 거죠. 집안에 잠잘 때도 내가 키를 잠그면 이게 밖에서 아무리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카메라 인식을 해서 배달해하고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를 좀 달아서 렌즈를 달아서 디스플레이 장치 작은 만들어 밖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마이크 스피커 구조도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뭐 단가가 세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밖에다가 아파트 같은 데도 우리 집에도 있는데 건물에도 작은 렌즈를 통해 밖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죠. 그럼 그 렌즈를 카메라 렌즈로 바꾸고 화면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유용할 텐데요. 보다 넓게 볼 수 있거나 카메라 렌즈 움직일 수 있으면 환하게 볼 수 있죠. 이게 쓰시면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상대방도 이렇게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를 이제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캠핑 갔을 때도 설치하고 이렇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동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연동해도 상관없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CCTV나 모든 열화상 카메라에다 드론에다 장착해가지고 CCTV, 어떤 카메라를 하나는 전파 방식으로 해서 경보기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경보기를 적을 포착해가지고 그래서 공격하거나 그래서 가로세로도 좌표를 잡아가지고 좌표 위치를 표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군에서도 이렇게 부대 방어할 때도 이렇게 경보기가 이렇게 전파를 쏘되 여러 개 쏘는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레이더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파가 그런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넓은 각도를 커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경보기 기능까지 카메라에 같이 달아주면 되게 좋겠다. 군에서 건에 약간 출력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부대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경보 기능까지 하면 어디서 적이 출몰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는 금속 반응을 보고 하나는 사람 반응을 보다. 이렇게 그런 전파를 각각 쏴서 그래서 무기를 탐지하거나 사람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대공망 같은 데도 이렇게 하거나 드론에다 달아갖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인식 못해도 이렇게 전파로 해서 포착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훨씬 좋죠. 안두리나 우크라이나 좀 이렇게 시내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사용하지 마세요. 전쟁 중이라도 정기술인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식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파를 이제 출력이 되면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탐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적을 찾아낼 때는 열화상 드론에다가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탑재할 수 있다. 쓰시면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적외선을 추가로 적외선이나 기타 다른 전파를 추가로 보내서 열을 좀 올려서 체크할 수도 있다.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 되는 음파를 섞어줘서 적을 공격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비행체나 자동차, 개인 휴대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출력만 넣으면 사람의 눈, 피부, 충격 시신 그렇죠. 태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모든 서로 다른 유형의 전파가 융합하는 현상과 고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회전 방식으로 물에다 조사해서 상중하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에 사용합니다. 비행체에 미사일 방어 구조나 쓰이거나 우주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약간 돌풍 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토네이도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공기다 그러면 끌어올려져 가지고 비행체에서는 압축 공기를 쌓아요. 같이 공기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가열이 되면서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사일 방어할 때 씁니다. 강한 고열이 일어나면서 저기 미사일의 기판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타 맞지 않는 기술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레이저 빛을 갖다가 우주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세밀하게 하면 그냥 우주 멀리 가버리죠. 그럼 이거를 약간 돋보기 할 때 약간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를 특정 어떤 지점에 같이 수십 개의 레이저가 뭉치게 되면 강한 고열이 발생하게, 또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 빛을 조사하면 강한 고열이 일어난다 이론을 따라 만드시면 레이저 전기로서 레이저로 우주에서 출력하는 추진 구조가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